안녕하십니까. 사파 사경원입니다. 사조사 2급 필기 2019년도 2회 75번 문제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살펴보시죠. 통계의 가설이 기각 여부를 판정하는 가설 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가설 부분은 가설 설정과 이 부분은 작업형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암기하실 필요 없이 좀 반드시 숙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표본으로부터 확실한 근거를 위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기무가설이라고 한다. 유의 수준은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이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하는 검정통계량 영역을 채택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채택함으로써 범하는 오류를 제2종 오류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설 검정에 대해서부터 간단한 이론을 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가설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설이라는 것은 가정된 설명으로서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을 말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로 구분됩니다. 기무가설은 우리는 H0라고 표현을 하고 대립가설은 H1이라고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명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은 우선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나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대립가설입니다. 차이가 있다, 의미가 있다, 관련 있다는 우선 대립가설이라고 하는 거고, 차이가 없다,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H0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다시 자료 중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프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기무가설이라는 것은 일정한 범위를 결정해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고, 이 임계치를 벗어나면, 여기를 벗어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기무가설이 기각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무가설 얘를 임계치라고 합니다. 기각력 혹은 채택력인데 임계치예요. 임계치여서 요 안에 들어가면 채택력, 요거를 벗어나면 기각력입니다. 모든 기준은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나의 주장은 아무리 주장하고 싶다고 해도 타인의 주장이 보편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기무가설,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무가설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무가설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기무가설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모집단의 기준으로 보셔도 됩니다. 모집단에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을 기무가설이라고 하는 거고, 표본으로부터 얻어내서 알려져 있는 모집단의 평균이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난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정보를 가지고 모집단에 알려져 있는 기무가설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과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기무가설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 즉 모집단의 평균이나 비율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미 알려져 있는 것. 그 다음에 대립가설인 것은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표본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그 결과를 기반으로 평균과 비율을 통해서 모집단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대립가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차이가 있다, 기무가설은 차이가 없다라고 기준으로 설명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채택할 거냐, 기각할 거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임계치를 기준으로 이 안에 들어간다면, 해당되는 임계치 안에 검정 통계량이 들어간다면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것이고, 얘를 벗어나면 기무가설이 기각하는 겁니다. 기무가설이 기각할 수 있으므로 대립가설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요,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니까 대립가설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검정 통계량이 크거나, 다시요, 검정 통계량이 크다는 것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평균으로부터 많이 멀어져야 기존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의 확률이라는 것은 이 면적을 말합니다. 이 면적을 말하는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유의 확률값, 즉 해당되는 P값이 얘가 작아져야 되겠죠. 다시 한번요. 기존이 알려진 것보다 멀어져야 차이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저리에 있다면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놓는 거죠. 그래서 유의 확률값, 즉 해당되는 이 임계치보다
검정 통계량이 커지면 당연히 유의 확률값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유의 확률이 작다고 해서 바로 그냥 대립가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다시 한번요. 임계치보다 검정 통계량이 크다. 결론적으로 이건 똑같은 말이죠. 유의 수준보다 유의 확률이 작다. 라는 것은 평균 기준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을 바로 그냥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대립가설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대립가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이나 모든 걸 설명할 때도 연구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립가설을 먼저 설정을 해도 되지만 이제 쓸 때는 논리적으로 쓸 때는 모든 기준은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합니다. 뭐라고요? 기무가설을 모든 것을 설정을 먼저 하고 나의 주장을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득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여기를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해당되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모집단으로부터 이미 알려진 값을 우리는 기무가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표본으로부터 얻어낸 값을 가지고 모집단하고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설명하는 거 우리는 대립가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기무가설의 참, 거짓, 판정하는 기준의 채택이냐 기각이냐 나옵니다. 자, 기무가설이 참이라고 놓는데 다시 기무가설이 참인데 채택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맞추는 거니까 신뢰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신뢰 수준. 근데 참인데 기각한다. 다시 참인데 기각한다는 것은 제 1종 오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라서 알파라고 표명을 합니다. 기무가설이 틀린데 채택한다. 다시 기무가설이 틀린데 채택한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제2종 오류가 되는 것이고 거짓인데 아예 기각을 시켰다.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는 검정력 1-베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타를 알면 검정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를 알면 검정력을 알 수 있지만 알파와 베타를 더한다고 해서 무조건 1이 되지는 않습니다. 1이 될 수도 있지만 1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하는 알파는 이렇게 요 면적을 말하는 거고요. 베타는 해당하는 부분은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1이 넘을 수도 있고 1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1 플러스 베타가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뢰 수준을 기반으로 유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죠. 유의 수준 알파, 유의 수준 알파를 0.1로 계산을 한 것이죠. 90%면 0.1, 95%면 0.05, 99%면 0.05가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1종 오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1종 오류라는 것은 기무가설이 참인데 기각하는 것입니다. 기무가설 참인데 기각하는 것을 말하고 제2종 오류는 거짓인데 틀렸는데 채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틀렸는데 거짓인데 그게 기각이 됐다면 판정할 수 있는 검정력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다? 판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베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져야 되겠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검정력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기각을 하는데 기각을 더 시키는 거니까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선은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비교할 때 어떤 게 더 오차가 더 크다, 오차가 크다라보다는 의미가 더 나은 것을 보게 되면 우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시험을 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격증을 시험을 보신 다음에 난 합격을 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뭐라고? 나는 합격을 할 거라고 참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내가 맞힐 가능성이 합격할 가능성이 95%야. 그러면은 95% 정도 합격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기무가설이 참인데 즉 내가 합격한다고 났는데 떨어졌어. 그럴 가능성 그래 오류하고 난 떨어질 것 같아. 다시 뭐라고요? 나는 떨어질 거라는 것을 감안하고 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상당히 요 일종 오류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에 반해서 여기 마지막으로 난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검정력이 되겠죠. 이럴 경우는 옳은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합격을 했는데 합격을 했대. 그럼 옳은 결정이고 내가 그러니까 불합격으로 생각했는데 불합격이 됐어. 이거 역시 옳은 결정이 됩니다. 옳은 결정이 되죠. 이에 반해서
나는 떨어진 것 같아. 근데 합격을 했다면 상당히 반어번호 상당히 기분이 상당히 좋으시겠죠. 하지만 나는 합격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면 상당히 여러분들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타격이 크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오류는 이게 더 1종 오류가 2종 오류에 비해서 여러가지 어떤 의미는 좀 오차라는 건 좀 그런데 해당하는 범위가 조금 더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1종과 2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여러가지 타인의 결과제를 하기 위해서 이 기무가설 타당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큰 무리 없이 푸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라면 유의 수준, 신뢰 수준이라는 맞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요.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맞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를 맞출 가능성, 요 안에 맞출 가능성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90, 일반적으로 신뢰 수준은 90, 95, 99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유의 수준 알파는 전체에서 요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10%, 5%, 1%가 되는데, 그래서 유의 수준은 0.1, 0.05, 0.01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이고, 만약 실내 구간을 구한다면 여기의 면적과 여기의 면적이 합쳐서 유의 수준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내 구간을 구한다면 해당은 알파의 2분의 1로 해야 해당되는 임계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유의 수준이 증가된다는 것은 유의 수준이 이렇게 증가되는 거죠. 유의 수준이 증가한다면 기무가설이 틀리다는 오류 가능성이 해당되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기무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니까요. 근데 검정력은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검정력은 기무가설이 거짓인데 기각하는 거 하는 오류로서 검정력이 높다면 판정할 수 있는 판단 정도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충분한 검정력을 반드시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면 혹은 분산의 차이가 없다면 해당되는 A라는 집단과 다시요 분산의 차이가 없거나 해당되는 평균의 차이가 없다면 다시요 첫 번째 집단의 분산도 작고 평균도 그러니까 평균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분산도 그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건 동일한 집단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거 명확하게 분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검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검정은 그래도 분리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검정력이 높아야 해당하는 부분은 통계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 유의미하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종과 제2종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요 보기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 표본으로부터 확실한 근거를 입증한다는 것은 대립가설이 되는 거고요. 기무가설은 모집단으로부터 알려진 자료의 기본적인 자료를 우리는 기무가설이라고 합니다. 제 유의 수준은 제 1종 오류를 범위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유의 수준 알파라고 하는 것이고, 제 2종 오류는 베타로서 기무가설이 거짓인데 채택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영역, 다시요. 대립가설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이 임계치에서 기무가설을 채택합니다.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얘를 벗어나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선택하는 영역은 우리는 기각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각력. 모든 기준은 기무가설의 기준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대립가설이 옳은데도 기무가설을 선택하는 것은 제2종 오류라 하는데, 다시요. 대립가설이 옳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얘는 거짓이라는 것이죠. 거짓이라고 나오는데 얘를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무가설을 채택함으로써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옳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거짓이라는데 기무가설을 선택했음으로 발생하는 것은 제2종 오류라고 보여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조금 애매하죠. 기무가설이 거짓인데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것이 제2종 오류인데 기무가설이 거짓이라는 것은 대립가설이 옳다는 설명이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요게 조금 이 문구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예.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지 그러니까 암기하지 않고 이 문제는 충분하게 푸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통계 75번 통계 가설 검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와 설명 드렸습니다. 자, 이상 사파 사경원이었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